안녕하세요. 저는 인터그래텍의 김우현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담당하게 되었고요. 이번 세미나 주제는 전자회로 PCB 설계 CAD와 금형 설계용 CAD 간의 그 효율적인 설계의 협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소프트웨어에 대한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알티움 디자이너라는 조금은 생소한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알티움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알티움이라는 회사는 호주에 본사를 두고 있고 R&D 센터도 역시 호주와 그 다음에 네덜란드, 미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립 연도는 1985년도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신생 회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존에 익숙히 알고 계시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원 수는 330명이 넘고요. 그 다음에 호주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전체적으로 매출의 97%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다국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툼의 역사를 잠깐 보시면은요. 1985년도에 회사가 설립이 됐고요. 예, 그 다음에 1987년도에 프로텔이라는 그 소프트웨어를 처음에 릴리즈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88년도에 미국에 첫 수출을 시작을 했고요. 91년도에 큰 이슈가 하나 생겼는데요. 1991년도라고 하면 뭐 보편적으로 도스가 대세적으로 사용이 됐던 그런 시기인데요. 그 시기에 이 알툼이라는 회사는 세계 최초로 PCB 디자인 CAD를 만들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기구 CAD조차, 오토 CAD조차도 윈도우용으로 만들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 되겠죠. 그래서 윈도우즈 버전 1.0이 출시되는 시절에 바로 윈도우즈용 CAD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빨리 윈도우에 대해서 익숙해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1998년도에는 프로텔 98이라는 제품을 릴리즈를 하게 되고요. 99년도에 또 프로텔 99SE라는 제품을 릴리즈를 하게 됩니다. 2000년도에도 또 큰 이슈가 하나 생겼는데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는 PCAD라는 소프트웨어인 엑셀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엑셀이라는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이때 그 알툼이라는 회사는 프로텔이라는 기존 제품과 그 다음에 PCAD라는 제품 두 가지를 함께 가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2001년도에 상호 자체를 변경합니다. 상호를 알툼으로 변경했는데요. 이 전 회사 상호는 바로 프로텔이라는 회사였고요. 이때 알툼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하면서 태스킹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 태스킹이라는 회사는 C 컴파일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C 컴파일러 중에서 인피니온 C166 프로세서, 이 프로세서는 자동차 쪽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프로세서인데요. 그 프로세서용 컴파일러로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태스킹 컴파일러죠. 이 태스킹이라는 회사도 한 20년 이상 된 컴파일러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오래된 전통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회사가 합쳐져서 알툼으로 변화된 거죠. 2001년도에 DXP가 릴리즈가 되고요. 2004년도에 알툼 디자이너 2004 버전이 첫 릴리즈가 됩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알툼 디자이너 6.0이 릴리즈가 되겠죠. 이 알툼 디자이너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요. 이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 언급되어 있었던 프로텔이라는 소프트웨어나 PCAD라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태스킹 컴파일러 이러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의 그 통합 버전을 만들게 된 게 바로 알툼 디자이너가 되겠죠. 알툼 디자이너가 6.0이 2005년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 시절에는 썸머 08이라는 제품으로 릴리즈가 되고 그 다음에 썸머 09 그 다음에 지금 4월쯤에 윈터 10 버전이 출시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그 세미나에 대한 그 개략적인 챕터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첫 번째 회로도 작성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PCB 구조 분석, 그다음에 보드 외곽에 대한 디자인 방법, 부품 배치에 대한 솔루션, 그다음에 다층 기판, 멀티레이어를 디자인할 때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도면과 도면 간의 어떤 오류를 찾아내는 그런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바로 회로도 작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회로도용 CAD로서는 뭐 저희도 인정하지만 아마 오아캐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아캐드는 상당히 많은 기업 또는 뭐 학교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오아캐드의 회로도를 알툼은
100% 읽어드립니다. 읽어드릴 때 어떤 ASCII 파일로 변환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오아캐드의 DSM 파일 그대로를 읽어드립니다. 또한 오아캐드의 DSM 파일을 읽어드려서 다시 또 오아캐드의 DSM 파일로 세이브를 해줄 수 있습니다. 즉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아캐드의 회로도를 알툼에서 읽어드려서 알툼에서 수정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또 오아캐드로 세이브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아캐드를 대체할 수 있는 100% 대체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패즈라는 소프트웨어의 어떤 도면도 읽어드릴 수 있고 PCB 파일도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자사 프로그래밍 피캐드 데이터도 당연히 리드라이팅이 가능하고요. 캐드스타의 데이터도 회로도와 PCB를 전부 다 읽어드립니다. 네, 지금 보시는 그림을 보시면은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오아캐드에 있는 회로도의 캡처 화면입니다. 오아캐드의 회로도를 로딩을 하고 이것을 DSN으로 저장을 한 다음에 알툼에서 불렀을 때 화면을 오른쪽에 보시면 보시는 것 같이 오아캐드와 알툼이 동일한 화면 구조를 가진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네, 보시는 것처럼 제가 미리 로딩을 해놨습니다. 오아캐드에 있었던 도면을 알툼에서 띄웠을 때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도면 내 부품을 추출해서 라이브러리로 구축할 수 있는 솔루션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그 알툼 소프트웨어에서 그 오아캐드의 도면을 읽어드리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라이브러리 탭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토매틱으로 오아캐드 도면에 있었던 모든 부품들을 자동적으로 라이브러리 파일로 생성을 해서 이 파일로 나중에 다른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도면의 연결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 지원이 되는데요. 도면의 연결 구조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도면을 한 장 띄워보겠습니다. 컴파일 작업을 했고요. 지금 두 장의 도면으로 분할되어 있어 작업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특정 노드의 넷네임을 마우스 커서로 올려놓게 되면은요. 마우스 커서가 위치한 좌표의 네트를 자동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느 도면과 연결되어 있는지 상호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다른 도면에 연결되어 있는 포인트가 바로 그래픽적으로 나타나면서 그 도면을 클릭해서 해당 위치로 이동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복잡한 도면의 개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포인트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캐드로 넷리스트를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지원이 되는데요. 오아캐드의 장점 중에 또 한 가지가 오아캐드의 회로도와 또는 뭐 패즈의 PCB 디자인을 같이 병행해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아캐드가 패즈의 넷리스트를 생성해주기 때문이죠. 알툼 디자이너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툼 디자이너 소프트웨어에 보시면 소프트웨어 자체에서 모든 캐드로 넷리스트를 다 생성을 해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피캐드의 넷리스트라든지 패즈라든지 또는 오아캐드라든지 캐드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칼레닥이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캐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모든 넷리스트 출력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아캐드와 똑같은 그런 기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능이 바로 공급자 검색 기능입니다. 알altium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찾았던 부분들, 바로 데이터 시트를 찾아서 인터넷을 막 검색을 하셨던 부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알altium은 이러한 솔루션을 단일 솔루션으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올 데이터 시트나 뭐 굳이 다른 사이트들을 통해서 PDF 데이터 시트를 찾으실 필요 없이 알altium 소프트웨어 내에서 공급자 검색이라는 창을 띄우시고 원하는 부품을 이름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7400이라는 파츠를 한번 서치를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7400 파츠를 서치를 했더니 검색 결과가 쭉 표시가 되죠. 검색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디지키라는 그 사이트에서 서치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파네이라는 사이트, 그 다음에 다른 페이지에 있겠지만 뉴워크라는 사이트, 세 가지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검색을 해서 실시간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검색된 그 검색어를 보시면 7400이라고 제가 검색을 했는데요. 파넬의 이 패키지를 보시면 현재 부품명과 그 다음에 ROHS 공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재고가 있는지, 단가는 얼마인지, 가격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표시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생세 스펙이 화면 하단에 나오는데요. 이 상세 스펙을 보시면 가격이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한 개를 주문했을 때의 단가와 100개를 주문했을 때의 단가가 서로 다르게 표시돼서 얼마의 가격을 조율할 수 있는지 이런 정보들도 표시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제품의 어떤 동작 전압이라든지 온도 범위라든지 이러한 스펙들이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안 나와 있는데요. 다른 문서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SMD 패키지도 나와 있죠. 또 한 가지는 이 IC 패키지에 데이터 시트까지로 링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DF 파일이 있으면 PDF 파일도 더블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즉석에서 PDF 데이터 시트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네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데이터 시트를 실시간으로 갖고 온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요. 데이터 시트 정보라든지 또는 파츠 넘버라든지 가격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들은 디자이너가 필요에 따라서 도면에다가 이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부품이 지금 조금은 다른 부품인데요. 여기에다가 이 PDF 파일을 링크를 걸어보겠습니다. 드래그 드랍으로 바로 이식을 시키게 되면 나중에 다른 분들이 이 도면을 확인하실 때 해당 부품을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링크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클릭으로 해당 도면을 오픈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뭐 온도에 대한 파라미터라든지 전압에 대한 파라미터 이런 것들도 드래그로서 바로 파라미터 밸류를 땡겨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을 하겠다. 그런 경우에도 이런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스파이스 시뮬레이션에 적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부품에 파츠 넘버를 끌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BOM 데이터를 생성하실 때 이 가격 정보를 그 당시의 실시간 정보로 여러분들이 즉석에서 얻으실 수가 있겠죠. 네, 두 번째 설명을 드릴 부분은 PCB 구조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작성이 완료됐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PCB 디자인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디자인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제품을 디자인하실 것인지에 따라서 4층 기판 또는 8층 기판, 그 이상의 다층 기판을 설계를 하시게 되겠죠. 그 구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창을 하나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PCB 파일이 디자인이 완성되어 있는 도면인데요. 디자인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설계 메뉴에서 레이어 스택 매니저를 실행하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레이어 스택이라는 다이얼로그 박스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현재 2레이어 양면 기판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기판을 제가 층을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레이어 추가 명령을 누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레이어가 4층으로 더 추가가 돼서 4층으로 설정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4층으로 설정이 됐을 때 블라인드 버리드비아가 생성되는 규칙을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생성되는 규칙은 코어가 어디에 있고 프리프래그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생성이 될 겁니다. 요것을 위해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레이어 페어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레이어 페어가 지금 현재 보시는 방식이고요. 인터널 레이어 페어로 선택하시면 센터를 기준으로 레이어 페어가 생성이 되는 방식이고요. 빌드업 방식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레이어 페어 방식으로 선택하셨을 때는 1층과 2층, 3층, 4층 간의 전체적인 스롤 비하와 그 다음에 4층 비하, 1, 2층 간의 비하, 그 다음에 3, 4층 간의 비하를 오토매틱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롤은 등록이 되어 있고요. 스택에서 쌍 생성 누르시면 레이어 페어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1층과 2층 간의 비하, 그 다음에 3층과 4층 간의 비하가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디자인을 하시면서 배선 작업을 하실 때 해당 비하가 자동적으로 맞는 특성으로 인서트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두께를 자동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기능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제품의 전체 두께를 보시면 1.1T로 나와 있는데요. 이 이유가 바로 코어의 두께, 코어 두께가 지금 0.3으로 되어 있고요. 프리프래그 두께, 다시 또 코어의 두께, 이 세 가지를 더한 값에다가 메탈에 대한 데이터, 탑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동박의 두께가 나와 있죠. 지금 현재 1온스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네 가지 층의 두께와 이 재질에 대한 두께를 통합적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품 두께가 얼마나 될 것인지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죠. 또한 여기에다가 솔더 마스크를 도포했을 때 두께도 감안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파라미터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코어나 프리프래그 같은 경우는 절연체이기 때문에 유전율을 입력할 수 있는 절연체 상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SI 시뮬레이션을 할 때 이용하게 되겠죠. 네, 보드 외곽에 대한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셨던 방법은 2차원 도면의 포맷을 이용한 그 방식을 사용을 하셨는데요. 2차원 도면 형식이라고 하시면
오토캐드에서 기존에 설계하신 그 보드 외곽 데이터, DXF 이런 데이터를 전자 CAD에서 읽어와서 거기에 맞춰서 기판 외곽선을 생성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 DXF라는 파일 포맷은 15년 이상 된 오래된 파일 포맷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리타분한 파일 포맷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을 가지실 때가 된 거죠. 바로 기구 CAD의 3D 데이터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솔리드웍스의 지금 화면입니다. 솔리드웍스에서 디자인되어 있는 제품의 모양을 보시면은 커버, 탑면과 그 다음에 버튼면에 대한 커버가 있고요. 내부에 기판이 들어갈 제품이 나와 있죠. 여기에서 이 데이터를 스텝이라는 파일 포맷을 이용해서 저장을 시켜줍니다. 참고적으로 스텝이라는 파일 포맷은 솔리드웍스만이 지원하는 포맷이 아니고 표준 포맷이기 때문에요. 프로이라든지 카티아, 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기구 CAD에서 모두 생성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스텝 파일은 알툼 디자인에서 바로 로딩이 가능합니다. 알툼 디자인에서 로딩을 하시게 되면 이 데이터를 보시는 것처럼 활용해서 PCB로 적용을 시키는 방법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알altium에서 스텝 파일을 로딩한 상태고요. 왼쪽에 보이는 이 제품이 바로 기판입니다. 현재는 사이즈를 일반적인 타입으로 지정을 해놨는데 이 기판을 이것과 일치를 시켜보겠습니다. 약간 각을 좀 틀어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네. 알툼 디자인은 3D 엔진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작업을 3D 기반에서 합니다. 네, 3D 객체를 먼저 셀렉션을 해주고요. 3D 객체에서 사용자가 디자인할 페이스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을 기준으로 PCB의 표면을 일치시킬 것인지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클릭한 상태에서 데이터만 생성을 해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PCB 외곽 데이터가 오토매틱으로 생성이 됐습니다. 자동적으로 생성됨과 동시에 PCB에 필요한 컷아웃 라인들, 커팅되는 면이라든지 또는 드릴 홀이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드릴 데이터까지 오토매틱으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용자는 외곽선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이 여기다가 다음 단계인 부품 배치만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참고적으로 이 스텝 파일에 대해서는요, 인베디드 시키는 타입으로 솔루션을 지원하실 수도 있지만, 링크 방식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링크 방식을 이용하시게 되면은요, 기구팀에서 금형의 변형이 왔다, 케이스의 변형이 왔을 때는 알툼에서 즉각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공유되어 있는, 링크되어 있는 파일에 업데이트가 일어났다. 그래서 해당 파일을 새로 갱신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케이스가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기구팀이 언제 도면을 바꾸더라도 엔지니어링 전자 쪽에서도 그 도면을 실시간으로 받아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네, 다음 작업은 최적화 배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품을 배치하실 때 여러분들은 기구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기존의 설계 방식을 예로 든다면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고려하지 않고 물론 이제 사전에 여러 가지 중요한 부품들은 고려를 하실 수도 있겠죠. 부품을 배치하다 보면 실제로 제품을 프로토타입으로 제작을 해서 케이스와 목업을 할 때 실제로 제품이 케이스와 간섭을 이루는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디자이너 측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담이 생기겠죠. 알툼 디자이너는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하자라는 모토 안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을 이용해서 3D 데이터를 활용해서 부품을 배치할 때 부품 간의 간섭을 사전에 검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중요 부품을 미리 배치를 해놨는데요. 일반적인 부품들이 밑에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케이스의 뚜껑은 제가 잠깐 없애서 안 보이게 해놓은 상태고요. 여기에 지금 L3라는 부품이 하나 있네요. 이 부품을 제가 움직여서 실제로 원하는 위치에 한번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L3를 선택을 하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부품이 실시간으로 따라오고요. 부품들끼리 간에 서로의 어떤 간섭 체크도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색깔이 초록색으로 변하면서 부품이 서로 맞닿으면 오류가 발생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데이터를 PCB 위에다가 한번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PCB 위에다가 배치를 하기 위해서 화면을 조금 확대를 해봤는데요. 여기 기존에 있었던 HDMI 포트 단자에다가 갖다 놓으면 콜루전 메시지가 뜨겠죠. 케이스 겉에 있는 외장 케이스에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메시지가 뜨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XY 좌표 거리도 계산을 하겠지만 Z축까지도 검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품의 외함 자체가 너무 낮게 설계되어 있다. 그런 경우에는 해당 포인트에 이 부품이 들어갈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메시지가 뜨겠죠. 그래서 부품 배치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최적의 위치를 사전에 확인해서 배치를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사전에 사용자가 입력하는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DRC 검사라고 하면 일반적인 CAD에서는 2차원에 대한 데이터만 검사를 했는데요. 알툼 디자이너는 3차원에 대한 거리값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Y축에 대한 이격 거리라든지 Z축에 대한 이격 거리,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사전에 입력을 함으로써 이런 오류 포인트를 소프트웨어가 바로 찾아내서 알려주실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경우에는 이제 PCB가 두 가지가 겹쳐 있는 타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품에 PCB 기판이 한 장만 들어가면 상관이 없겠지만 두 장의 PCB가 겹쳐 있다. 그러면 커넥터를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되고 그 사이에는 두 장이 겹쳐 있는 거리보다는 좀 낮은 높이의 부품을 배치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도 사전에 확인해 가면서 알툼은 부품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층 오류의 분석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제 다층 오류라고 하시면은요, 지금 깜빡거리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멀티레이어로 디자인하실 때 4층 기판을 설계하시면 PCB 기판 내부를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알툼 디자이너는 디자이너에게 PCB 기판 내부를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관통 비화가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블라인드 버리드 비화가 보이시죠. 1층과 2층 간을 통과한 이 블라인드 버리드 비화는 사실 3층과 4층에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3층과 4층에서는 그 동일한 위치에 배선이나 다른 물체가 지나갈 수 있겠죠. 하지만 디자이너는 그런 부분들이 확신이 들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툼은 그래픽적으로 3차원으로 표시해 주기 때문에 이 공간이 실제로 활용 가능한 공간인지 아닌지를 디자이너에게 확신을 걸어줄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아까 오른쪽에 잠깐 보셨던 포인트인데요. 이 포인트에 지금 전원 플랜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원 플랜을 보시면은 전원 플랜에 고립된 영역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써말로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에 와이어가 조금 얇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전류가 흘러갈 때 전류를 흘려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체크해서 문제가 되는 포인트는 바로 잡아내실 수가 있겠죠. 이 포인트는 제가 알툼 화면에서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PCB는 이제 부품 배치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배치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상단의 케이스 뚜껑은 조금 투명하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투과돼서 내부의 부품이 좀 보이도록 설정을 했는데 이것은 사용자가 옵션으로서 변경이 가능하죠. 자,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PCB 기판 내부를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PCB 기판 내부가 보이시죠? 이러한 기둥들이 전부 다 스롤들입니다. 그래서 스롤들이 어떻게 통과됐는지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그 프레젠테이션 파일에서는 색상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제 화면에는 사실적인 색상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의 색깔인 노란색 비슷하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것을 색깔을 사용자가 입혀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컬러를 지정해서 세팅을 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탑면의 색깔과 버튼면의 색깔, 그 다음에 기둥의 색깔 이런 것들도 달리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멀티레이어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멀티레이어로 되어 있을 경우에 이제 층간 확인을 한번 해볼 텐데요. 단일 레이어 모드로 하게 되면 탑 레이어만 디스플레이를 시켜보실 수도 있고요. 버튼 레이어만 디스플레이 시켜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8층 기판이다. 그러면 내부에 6번째 층만 보겠다.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아까 보셨던 화면은 좀 줌인 되어서 카메라가 그 내부로 들어간 상태였고요. 지금은 줌 아웃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층은 전부 다 디세이블 시키고 원하는 층만 표시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들이 되겠죠.
네, 다음은 설계가 완료된 다음에 설계에 대한 검증하는 작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CB 디자인이 완료가 됐는데 실제로 이 PCB 디자인이 도면과 맞게 설계가 됐는지 여러분들은 의문점이 드실 수도 있겠죠. 그런 포인트들을 사용자가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도면을 하나 띄워놓고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PCB를 띄워놓고 두 개의 도면을 띄운 상태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포인트를 클릭하시면 그 포인트에 와이어가 이렇게 표시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화면을 잠깐 분할을 해보겠습니다. 네, 세로 분할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회로도상에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 부분에 대한 이 부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현재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것을 좀 더 쉽게 찾기 위해서 크로스 프로브를 클릭하신 다음에 원하는 부품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원하는 부품을 선택하시게 되면 해당 부품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픽적으로 바로 찾아서 서치를 시켜주죠. 네, 그래서 해당 위치로 바로 점프하면서 확인하시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픽적으로 지금 전부 다 앞면에 있기 때문에 앞면만 보이는 상태인데요. 해당 부품은 뒤에 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오른쪽에 보이는 PCB 파츠가 자동적으로 로테이션 되면서 뒤로 회전이 돼서 해당 부품이 클로즈업이 됩니다. 또 한 가지 기능은 부품만 서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와이어를 선택하셨을 때는 해당 와이어가 어느 포인트로 지나갔는지를 표시를 해줍니다. 좀 밝기가 좀 어둡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해당 와이어가 여기에서부터 스타트를 해서요. 쭉 비아를 관통해서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위로 올라와서 또 비아를 관통해서 내려와서 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배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배선이 연결된 게 지금 현재 리셋이라는 단자가 되겠는데요. 이 리셋이라는 단자를 사용자는 이제 하나만 볼 수도 있겠지만 다중으로 여러 가지를 함께 보실 수도 있습니다. 리셋이라는 노드 말고 다른 노드도 한번 찍어볼까요? 클럭이라는 단자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클럭, 그 다음에 D 플러스, USB 단자겠죠? 두 개를 선택을 하면 두 개가 동시에 같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 두 가지를 표시했을 때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사용자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네, 선택이 됐네요. 자, 요게 보시는 게 아마 D 플러스 라인 같고요. 이쪽이 클럭 같습니다. 클럭과 D 플러스가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물리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는 리버전에 대한 수정 사항을 검토할 때 좀 탁월한 기능이 되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 도면에 대한 이력 관리를 알텀 디자이너는 자동적으로 해줍니다. 도면의 이력 관리라고 하면은 도면을 여러분들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거나 리비전을 업데이트를 할 때는 항상 파일 네임을 달리 가져가는 방법들을 많이 취하실 텐데요. 제가 PCB 파일을 하나 잠깐 띄워봤습니다. 이 PCB 파일에 보시면은 해당 도면이 언제 생성이 됐고 언제 저장이 됐는지를 관리하는 저장 관리자가 있습니다. 이 저장 관리자에서 현재 이 PCB 문서에 대한 히스토리를 확인을 해봤더니 버전 1 최초로 생성됐던 파일이 2010년 2월 17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오픈되어 있는 도면은 2010년 2월 19일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 오픈이 되는지 시간과 날짜가 다 카운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작업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도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주석을 입력을 해서 커멘트를 다루실 수도 있고요. 이러한 설계 데이터는 사용자의 로컬 머신에 저장하실 수도 있지만 서버에다가 전송을 해서 업데이트를 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서버로 관리하게 되면 좀 규모가 크게 디자인하실 수가 있겠죠. 한 분이 디자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동시에 협업을 통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서버에서 정리됐을 때 서버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하겠죠. 서버에서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는 CVS 또는 SVN이라는 무료 솔루션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소스4지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시면 알텀 디자이너와 연동이 돼서 현재 이 PCB 파일이 업로딩이 되고 동기화가 완료가 됐다. 그리고 언제 수정이 됐고 수정된 히스토리를 전부 다 서버가 백업을 자동적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디자이너의 PC가 바이러스에 걸려서 도면 데이터가 날아갔거나
또는 노트북에 담아서 가지고 다니시다가 노트북을 분실하셨거나 이런 경우에도 여러분의 설계 데이터는 항상 본사 서버에 안전하게 보관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보관된 파일을 한번 리비전 업데이트 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개의 파일을 제가 선택을 했고요. 비교라는 명령을 눌렀더니 두 개의 파일을 바이너리 레벨로 컴페어를 시켜줍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파일이 현재 오픈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전에 이제 오픈되어 있던 도면이고요. 또 하나는 백업되어 있던 정보입니다. 두 개의 정보를 보시면 차이점을 그닥 크게 느끼실 수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뭐 동일하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을 소프트웨어가 검토를 해봤더니 이 부분이 서로 다릅니다라고 표시를 해주고 있죠. 그 중에 S1이라는 컴포넌트가 좀 달라졌다고 표시가 되고요. 네트가 좀 달라졌다고 나오는데요. 네트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트 첫 번째 선택했고요. 두 번째 선택했습니다. 자, 선택한 정보를 잠깐 보시면은요. 동일하게 보이시는 것 같죠? 하지만 확대를 해보면 해당 포인트가 서로 다른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길이가 조금 이쪽 포인트가 좀 많이 길죠? 이쪽은 좀 짧고요. 이런 식으로 바이너리 레벨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토시 하나라도 달라지면 소프트웨어는 바로 찾아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PCB 디자인 파일을 리비전 관리를 할 때만 활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외주 처리를 하실 때 외주를 보내기 전에 있었던 디자인 파일과 외주를 해서 다시 갖고 온 디자인 파일에 비교 검토를 하실 때도 일목요연하게 차이점을 표시해 주기 때문에 외주 업체가 어느 부분을 손을 댔구나라는 것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알툼 디자이너를 사용하는 그 고객에 대한 정보들인데요. 상당히 좀 많은 글로벌 회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국내 회사는 넣지는 않았는데요. 몇 가지 보시면은 뭐 보잉이라는 비행기 회사도 있고요. 다임러라는 회사, 후지츠, 그 다음에 폭스바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스나 비행기 만드는 회사죠. 도요다라는 회사도 있고요. 보쉬도 있고, HP, 애니스, 사브, 인피니온. 사양이 상당히 좀 다양한 회사들이 알툼을 회사 표준 툴로 선정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알툼에 대한 여러 가지 솔루션을 찾고 싶으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사이트들을 방문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알툼에 대한 국내 알툼 코리아가 설립이 됐고요. 알툼 코리아는 보시는 연락처로 연락이 가능하시고 총판인 인터그레텍에 연락하셔서 제품 구입에 대한 문의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인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인터그레텍의 김우현이라고 합니다.